야, 너도 요즘 이상하게 새벽에 눈 안 떠져? 아니, 나 오늘 3시 반에 깼다니까. 그냥 설거지하고 밀린 빨래까지 다 해버렸어. 야야,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 그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어. 요즘 이런 대화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7분. 다시 자보려고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차피 눈 떴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자는 생각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결정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 즉 새벽 4시 이전은 우리 몸과 뇌, 심지어 감정까지 가장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건강과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졌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외 연구 자료와 실제 상담 사례,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예시까지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새벽에 했던 행동들이 왜 내 삶을 조금씩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새벽에 일찍 깨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가 되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절대 켜지 마십시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시계를 확인하려는 단순한 의도로 손에 들었지만 습관처럼 알림을 확인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뇌는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에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단 5분만 쬐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40% 이상 억제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잠든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전환되며 다시 잠들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을 켠 순간 시각 자극뿐 아니라 SNS 알림, 뉴스 기사, 유튜브 영상 추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는 즉시 주간 모드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도파민은 잠을 쫓고 불안감을 유도하며 이로 인해 하루 전체의 기분이 불안정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7세인 윤진아 씨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하루 4시간을 겨우 자는 날도 많았고 그나마 자다가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새벽 3시 50분쯤 눈이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부터 두통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새벽엔 뭔가 불안해요. 그냥 잠시 볼 생각이었는데 기사를 읽다 보면 답답해지고 내 일도 아닌데 화가 나요. 그러다 다시 눕긴 하는데 못 자요. 진아 씨는 그렇게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하는 날이 반복되자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면 전문가의 권유로 스마트폰 금지를 실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진아 씨의 얼굴은 환해졌고 잔잔한 웃음을 다시 지었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어요. 눈 떴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이 좀 더 상쾌해졌고요. 뭔가 하루가 덜 피곤했어요. 라고 말하며 손끝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졌다면 그 시간은 아직 몸이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뇌파는 깊은 수면에서 가벼운 각성 사이에 있고 이때 스마트폰이라는 인공자극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결코 스마트폰을 켜지 마십시오. 손끝의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활력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되는 일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깨어난 침대 위에서 머리는 자꾸 어제의 실수나 내일의 불확실한 일들을 끄집어냅니다. 특히 조용한 새벽은 그 모든 생각이 증폭되는 시간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불안감은 하루 중 새벽 2시 4시 사이에 가장 강하게 증폭되며 이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시간대에는 기능이 느려지고 대신 감정과 연관된 편도체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새벽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이며 실제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도록 뇌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의 김용수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늘 책임이 큰 업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3시 무렵에 자주 눈을 떴고 그 시간마다 자재 납기일이나 계약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사고 나면 내 책임이겠지? 고민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손끝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누워있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가슴도 답답하고요. 그렇게 새벽마다 고민했던 일들은 막상 아침이 되면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정신건강센터 상담 후 새벽에는 생각 기록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이 떠오르면 바로 적고 덮어두는 방식입니다. 일기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 걱정을 종이에 적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용수 씨의 마음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적는 순간 이건 아침에 해결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를 가라앉혀요. 라고요. 새벽 4시 이전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생각은 해결이 아니라 확대를 위한 것이며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절대로 그 시간에는 걱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일의 내가, 깨어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넘기십시오. 세 번째,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이 깬 자신을 자책하며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몸을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히려 수면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켜 불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야 한다는 의식이 강할수록 오히려 각성 상태가 지속되며 더 깊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62세인 최경자 씨는 은퇴 후 수면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밤 1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3시 40분에 눈을 뜨면 이러다. 병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2시간 넘게 억지로 잠들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서 몸은 더 긴장됐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속으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왜 잠이 안 올까? 내가 이상한가? 병 걸린 걸까?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수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짜 수면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을 자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몸을 편안하게 두는 연습이었습니다. 즉, 다시 잠을 자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쉬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책 한 장을 느릿하게 넘기거나 창밖의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며 숨을 깊게 쉬는 것. 이 전략을 시작한 후 그녀는 되려 부담 없이 잠이 다시 들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자야 한다는 생각을 놓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풀어졌어요. 새벽 4시 이전 잠이 깨더라도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조용한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뇌는 이완되고 다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돌아갑니다. 억지로 자려는 마음은 뇌를 깨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편안히 쉬게 하는 마음은 다시 잠을 불러옵니다. 4. 새벽에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메시지 보내기 관계를 망치는 조용한 습관. 한밤중 조용한 방 안.
휴대폰 화면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그 순간 혼자만의 감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서운했던 일, 쌓였던 불만, 혹은 전하지 못했던 미련이 새벽 공기와 함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손가락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보내진 메시지는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인간의 감정,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해지고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지며 과장된 반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야간 감정 과증폭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특히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60대 여성 B씨는 이혼 후 외로움을 자주 느꼈고 새벽마다 전 남편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너무 허전해요. 당신이라도 안 그러면 좋겠어요. 처음엔 답장이 오기도 했지만 반복된 메시지에 전 남편은 차단을 했고 B씨는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새벽 감정에 휘둘린 결과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으려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셈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꼭 과거의 연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도 새벽 감정은 위태로운 메시지를 던지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과해야 할 말을 써놓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게 됩니다. 새벽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해가 뜨면 정리되고 시야는 다시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마이너스. 5. 새벽에 금전적인 결정 내리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지갑이 위험해진다. 그냥 하나 지를까? 새벽 3시 온라인 쇼핑몰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춥니다. 배송비 무료 한정 특가 리뷰 별 5개. 별다른 저항 없이 결제를 눌러버립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걸 샀지? 이건 단순한 충동 구매가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는 인간의 행동 억제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높아져 보상 욕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이 시간대에는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훨씬 쉽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은 뇌 피로 회복 속도가 느려져 한밤중에 내린 결정에 대한 판단력이 더욱 둔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대 남성 K씨는 퇴직 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벽마다 뉴스를 확인하며 매매를 하곤 했습니다. 새벽 감정에 휩쓸려 부정적인 뉴스만 접한 날은 공포감에 손절했고 희망적인 뉴스를 본 날은 무리하게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은커녕 퇴직금 대부분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벽에 보는 건강보조식품 광고, 즉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관련 혜택 문자, 심지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칭 메시지까지 새벽 시간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유혹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경제적인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불안감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내린 결정 중 80% 이상은 낮에 다시 생각해보면 철회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지갑을 지키고 싶다면, 통장 잔고를 아끼고 싶다면 새벽엔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밝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새벽 4시 이전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이 떠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나아가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켜지 말고 불안한 생각에 빠지지 말며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 3가지를 피하기만 해도
당신의 하루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닌 자기 회복의 조용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침이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본능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그 실패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축하하고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먼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준비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